안녕하십니까. 2월 안전보건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2월 달은 지루하게 계속되는 겨울이 이제 막바지에 오르는 달입니다. 이번 달이 지나면은 겨울은 거의 끝나가고 3월이 되면 이제 봄이 올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원한 겨울 레포츠를 즐기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금년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저 그림으로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영위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교육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산업안전 일반적인 얘기,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정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일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전이 무엇이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 안전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사업장 안에서도 볼 수 있고, 밖에 나가면, 퇴근하고 밖에 나가면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저런 여러 공사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안전이라는 단어는 참 많습니다. 근데 안전이 뭔가 제가 기본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어사전을 펴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면 편안하고 온전하고 탈이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말을 하는 저도 힘들지만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 여러분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산업안전교육에서는 이 말 그대로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관리적인 의미에서 보면, 즉 안전관리라는 관리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떤 뜻이냐 그러면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을 제거해서 사고가 없고 마음이 평온하고 그리고 몸이 온전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안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전이라는 단어는 동양적인 해석과 서양적인 해석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양적인 해석, 글자 그대로 한자로 표현하면 편안할 안, 온전할 천,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나옵니다. 편안할 안, 이것은 안전관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러면 안전한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할 천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은 합해서 말씀드리면 안전한 상태를 만들어서 쭉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양적인 해석은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영어로 safety라고 합니다. 안전을. 이 safety의 한자 한자를 전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이라는 말 말고 산업안전관리라는 맛은 또 뭐냐? 산업안전관리라는 뜻은 산업재해로부터, 즉 산업재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근로자가 근무 시간에 근무 장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산업재해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안전관리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는 주로 누가 하느냐? 관리감독자급 이상들이 하는 것이 안전관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가 지금 산업재해라는 말 다시 한번 여기서 풀어 쓰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건물이나 설비나 또는 원재료나 또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과 접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와 같은 것들을 접하면서 작업을 하는 도중에 부주의가 됐든 고의가 됐든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또는
부상당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산업재해라고 말합니다. 이 산업재해를 당하면은 물론 당하는 본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의 가정의 불행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기업이나 국가에도 큰 인력 손실이 가져오고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해가지고 합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게 바로 산업재해입니다. 제가 여기서 산업재해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거나 또는 매스컴을 접하거나 하면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사고라는 단어입니다. 사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듣기 시작해서 또는 보기 시작해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귀에 들리는 단어가 바로 이 사고라는 단어입니다. 뭐 교통사고가 났다, 어디서 무슨 자연재해가 났다,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고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는데요. 요즘은 이 사고라는 단어보다는 무슨 단어를 많이 쓰느냐 그러면 재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사고와 재해의 차이점은 뭐냐? 뭐가 다르냐 그러면요. 사고는요, 주로 사람이 다쳤을 때를 사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면 꼭 사람만 다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과 물건을 같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재해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과 물건이 같이 다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혔다 또는 다른 차가 뒤에 와서 추돌을 했다, 이와 같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교통사고, 그러면 사람만 다치는 게 아니죠. 물건, 즉 뭐예요? 자동차도 다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합해서 재해라고 말한다. 요즘은 이 재해란 말이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산업재해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근무 중에 재해를 입었을 때 이때는 산업재해라고 말합니다. 자동차가 문제가 됐을 때는 교통재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주로 폭우나 또는 폭우로 인한 장마나 또는 안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가뭄이나 이와 같은 경우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재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해라는 말이 요즘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사고와 재해의 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의 가장 목표는 뭐냐 그러면요, 첫 번째는 인명 존중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가장 중시한다 그래서 인명 존중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까 안전에서 온전한 전자 보시면 사람인 밑에 임금왕자가 있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풀었으면 사람은 임금보다 높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명 존중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에 합리화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은요, 회사가 입는 피해가 참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이나 또는 국가나 여러분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많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재해를 당해서 그런 피해를 입게 되면 생산도 손실이 되고 그 다음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만큼 많은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면 바로 뭐냐? 그와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에 합리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신뢰성 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많이 구입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물건을 만든 회사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 회사라고 매스컴에서 만약에 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회사 제품을 선뜻 구입하기가 망설여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상품의 이미지의 실추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게 산업재해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면 마찬가지로 회사의 사회적 신뢰성도 확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지만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은 지금보다도 더 강화한 처벌을 하겠다 하는 뜻이죠. 그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 그 회사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미지가 실추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 신뢰성 확보가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안전관리의 큰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 이론을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고 발생 확률이라는 겁니다. 일명 330의 법칙이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1, 29, 300 이렇게 이런 피라미드를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피라미드냐? 자, 1은 뭐냐 그러면 1은 사망 또는 중상을 나타냅니다. 29는 뭘 나타내느냐? 경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300은 뭘 나타내느냐? 무상의 사고입니다. 즉 어떤 손실은 입지 않았지만 상해가 일어날 뻔했던 사고 또는 아차했던 사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이 무상의 사고입니다. 자,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아차하는 순간이 10번 정도 있었다면 그 중에 한 번은 다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혹시 경상 아시죠? 베이고 찔리고 긁히고 이런 거죠. 이런 게 경상입니다. 그런 경상을 만약에 30번 정도 당했다 하면 그 중에 한 번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거꾸로 보실까요? 제가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혹시 어느 지역에서 대형 버스가 사고가 나서 뭐 어디로 추락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버스가 추락했는데 거기 탄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망했다 그러면 다치는 사람 몇 명이냐면 29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고로부터 다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300명이라는 뜻입니다. 며칠 전에 경상도 어디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가던 버스가 한번 사고 나서 그런 뉴스 보셨죠? 거기에서도 한 명 죽고 약 30여 명 다친 걸로 나왔었습니다. 맞죠? 그럼 이 300명은 뭐냐? 이 사람들의 가족 따지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하면 버스 사고의 예가 가장 좋은 겁니다. 사고가 나면 한 명이 죽었다 그러면 30명 정도는 다치고, 그리고 다치진 않았지만 간접적이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300명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고 연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미노 이론이라는데요. 자, 여러분 도미노가 뭔지 아시죠? 이와 같은 골패를 쭉 세워놓고 이쪽에서 이걸 탁 건드리면 연쇄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5개의 도미노가 있다고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재해라는 도미노, 그 앞에 사고, 아까 재해는 사고보다 더 위에 단계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개인적 결함, 가족 및 사회 환경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사고가 발생해서 사고 조사를 해보면요. 대부분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로부터 기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전한 행동은 왜 일어나느냐? 바로 그 근로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결국은 더 앞에 가보면 가정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힘을 가하면 이렇게 연쇄적으로 쭉 넘어가는 거, 이것이 도미노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거하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이 골패를 빼버리면 개인적인 결함이라는 골패가 넘어가도 사고라는 골패를 때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 중요한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라는 골패를 제거하는 것이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해 발생 요인을 쭉 한번 분석을 해보면 되게 크게 첫째는 인적 요인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원인 또는 생리적인 원인, 직장적인 원인, 이런 인적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비적, 기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기계 설비가 설계상이나 또는 운전 중에 또는 방호장치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설비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업적 요인이 있습니다. 작업 정보가 부적절했다든지 작업 방법이 부적절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리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뭐 교육 훈련이 잘못됐다든지 또는 규정이나 매뉴얼이 불비하다든지 이와 같은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관리적 요인입니다. 재해 발생은 이렇게 네 가지 요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해 보면 하루에 평균 사망자가 24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평균 재해자가 246명이고요. 사망자는 약 5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제가 오늘 2021년인데 2019년도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은 2020년도 통계치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8월 말 9월 달쯤 돼야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요 녹색의 재해율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재해율이 작년도에 얼마였었느냐? 재작년도에 0.46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녹색 줄을 쭉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게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약 11년 동안의 통계치인데 보시면 쭉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줄기 시작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줄어들질 않고 있어요. 요게 지금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도 상당히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재해가 줄질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2019년도에 하루 평균 재해자는 246명, 사망자는 하루에 5명 정도 평균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제가 지금 분석을 쭉 해보면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느냐 그러면 불안전한 행동, 즉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의 약 88%가 됩니다. 그리고 불안전한 상태, 뭐 기계적이나 환경적이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약 10%, 그럼 전체 98%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는 불가항력적,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보시면 결론은 98%에 이르는 이 두 가지는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실수, 기계적인 결함, 이거 전부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계 우리가 충분히 사전 점검하고 필요한 방호 조치하고 안전 조치를 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 98%, 전체 사고의 98%는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예방이 가능하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은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불안전한 행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불안전한 행동이 몇 가지가 많이 있느냐 그러면 주요한 것만 지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안전장업 방법을 무시하고 무리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방호장치를 제거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게 결국은 대부분 보면 작업자의 실수, 작업자의 아니면 무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주요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안전한 상태는 어떤 게 있느냐? 방호장치가 적합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설치가 안 됐다든지 기계에는 대부분 방호장치가 있죠. 그런 것이 설치가 안 됐거나 또는
안전장치가 고장이 났거나 또는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기계기구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요한 불완전한 상태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아까 보신 불완전한 행동, 이 불완전한 상태 여러분도 다 보시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왜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고가 줄지 않고 계속 재해율이 0.46 정도 유지가 되느냐. 그 재해율을 보셨지만 10년 이상 봐도 줄어들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크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 작업 후 안전 좋지 않은 이런 안전 습관이 있습니다. 미리 다 확인하고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작업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생산 우선주의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안전 제일이 아니라 생산 제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왜? 안전은 일단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안전에 대한 습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냐면 무슨 일이든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 해야 된다. 이 빨리 해야 된다가 바로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인식도 부족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나는 해당이 안 된답니다. 나는 사고 절대 안 당한다. 다른 사람의 경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재해를 또 분석을 해보면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가 신입자입니다. 입사 6개월 미만자들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왜?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면 숙련자입니다. 숙련자. 입사 10년 이상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아주 완벽하게 그 다음에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이 숙련자들이 사고가 두 번째로 많이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숙련자들은 오랜 동안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숙련자들은 안전수칙으로 작업 방법이나 또는 안전수칙으로 정해진 순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가끔은 이렇게 건너뛰기를 합니다. 건너뛰기. 그러다가 거기에 딱 걸려서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이 숙련자들이 오히려 더 신입자들보다 더 문제입니다. 혹시 이 내용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근로자 중에 나는 숙련자에 해당한다. 즉 입사 10년 이상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 보면 근로자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이런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법을 쭉 제가 보면서 근로자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안전보건 수칙, 표준형 안전작업 방법 이런 거는 꼭 준수해야 된다 이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안전작업 수칙을 순서대로 지켜야 되는데 하나씩 건너뜁니다. 내용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다가 걸리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회사가 정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정해진 사항은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 받는 거 아시죠? 1년에 한 번씩입니다. 건강진단은 누구라도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받아야 됩니다. 혹시 착각해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2년에 한 번씩 그 짝수년, 홀수년, 출생연으로서요.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로자는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물론 이제 사무직인 경우는 2년에 한 번 받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
그 건강진단 얘기. 그 다음에 안전보건교육.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안전보건교육은 누구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로자 정기교육은 분기 6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분기 6시간, 뭐 평균적으로 한 달에 2시간 이상은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장에서는 혹시 출입금지가 표시된 지역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회사에다가 또는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관리감독자에게 바로 보고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철저한 개인위생입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유행하는데 그 방역수칙이 정해져 있죠. 정부에서 원하는. 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도 바로 이 개인위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방역수칙을 안 지켜서 혹시라도 그 전염병에 감염이 되면 여러분은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아서 산업안전보건법 6조를 지키지 않아서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위생,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름철이 되면 뭐 여름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위생도 지키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작업장,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에 작업장 내부에 대한 정리정돈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3E를 완성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3E가 뭐냐? 첫 번째는 엔지니어링입니다. 기술적인 개선입니다. 기술적 개선은 아까 사고 통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에 이르는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기술적 개선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회사가 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회사가 기술적 개선을 해줍니다. 즉 각종 기계기구의 안전장치나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또 필요하면은 안전장치를 구입해서 부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술적 개선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에듀케이션, 교육적 개선입니다. 불안전한 행동, 88%에 이르고 있는 불안전한 행동을 막아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리고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근로자는 그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시간을 내서 별도로 교육 시간을 만들어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로자들이 그 교육을 안 받고 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책임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개선, 즉 설비 개선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적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다 알려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 enforcement입니다. 단속적 개선입니다. 기술적 개선해주고 교육적 개선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결국은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 많죠? 자동차 운전. 자, 운전하는데 밖에 나가보면, 도로에 나가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기술적 개선이 뭐냐? 정부는 차선을 그리고 또는 교통 표지판을 설치하고 해서 여기서는 뭐 감속을 하시오 또는 여기서는 몇 킬로미터로 주행하시오 아니면 무슨 위험이 있다는 이런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교통신호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적 개선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안전운전 교육을 하죠. 안전운전 교육 여러분도 대부분 받으셨을 거예요. 자, 정부가 교통환경 개선 다 해주고 교육 다 해주고 그런데도 교통사고가 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enforcement, 단속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가끔 수시 때때로 교통 단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줘서 잘 지켜지면 이 단속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마찬가지로 안전사고도 3, 2, 요 세 가지를 완성하면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느 단계에서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안전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 안전이라는 건 뭐냐, 산업재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요인은 뭐냐,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정리정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정돈도 안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산업재해는 절대적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무하시는 작업장 어디 통로 또는 작업장 바닥에 여러 가지 물건이 막 널려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바로 뭐냐 그러면 정리정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리정돈 그동안 직장 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내용의 교육을 받으셨겠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정리정돈이라는 게 뭐냐? 청소, 청결 이런 활동을 해서 언제나 그 기계 설비가 언제나 처음 구입했을 당시처럼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겉으로만 보기에 처음 구입한 것처럼 번쩍번쩍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성능도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성능도. 이것이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특정한 설비에 대해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청결 상태를 유지해서 처음 구입했을 때처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정리정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 보시면 정리정돈의 생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활화라는 건 뭐냐? 생활화라는 것은 정리정돈을 어떤 특정한 주기, 특정한 때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게 생활화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예전에 학창시절에 보면 어느 날 한 시간 날 잡아서 대청소라는 걸 했죠. 그렇게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도 이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생활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리정돈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낭비 요소를 줄이기 때문에 능률이 향상되고 원가 절감이 된다 이거죠. 정리정돈이 안 되는 어느 창고에 재고 물량이 잔뜩 쌓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장기간 재고가 쌓여 있으면 그것이 모두 낭비죠. 그렇지만 그거를 정리하고 청소한다는 것은 바로 그 낭비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낭비된 재고만 정리하면 재고 물량만 없어지느냐? 아니죠. 그 물건을 쌌던 장소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쭉 이어진다면, 또 정리정돈에서 재고가 사라진다면 그 이후에 불필요한 행동, 불필요한 업무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능률이 향상되고 원가가 절감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이 향상되고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가 잘 되어 있으면, 작업장이나 통로상에 청소가 잘 되어 있으면 절대로 사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청소가 안 되니까 거기 위험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누가 지나가다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재 정리, 그 다음에 공간 확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만약에 정리정돈이 나서 통로 확보가 잘 됐다면 혹시라도 화재 사고 발생하면 신속하게 출동해서 소화도 가능하죠. 하지만 이 복잡한 통로가 이루어졌다면은 화재가 발생하면서 거기 찾아 들어가는데 벌써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리정돈이 잘 되면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보존성이 향상됩니다. 어떤 기계가 청소를 안 해가지고 먼지가 잔뜩 쌓여 있으면 나중에 그 기계를 돌리려면 잘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잘 납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청소가 잘 돼 있으면 고장이 나는 부위도 빨리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치는 것도 빨리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존성이 향상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혹시라도 사용하지 않는 기계라도 정비를 잘 해놓으면, 청소를 잘 해놓으면 그 부위가 빨리 발견되고 관리가 용이해진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품질이 향상된다. 이건 뭐 구태여 길게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작업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절대적으로 품질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설비라든지 장비 이런 것도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량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100개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투입했는데 기계 설비의 문제로 자꾸 에러가 나서 50개만 만들었다 그러면 나머지 50개는 손실입니다. 하지만 기계 설비를 정비를 잘 해가지고 100개의 물량을 투입했는데 100개가 다 나왔다 그러면 그만큼 50개는 이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질이 향상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생산 품종을 바꿔도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 얘기는 뭐냐? 금형이라든지 치구, 공구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찾는 시간도 줄이고 그 다음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품종으로 작업 전환을 해도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그만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현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와 같이 5가지를 제가 효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는 즐거운 직장, 발전하는 회사,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회사에 근무하면 근로의욕이 향상되는 거죠. 작업장 여러분들 딱 들어갔을 때 깨끗한 상태에서는 작업하는데 또는 작업하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일단 짜증부터 먼저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직장을 만들고 회사가 발전하는 데는 역시 정리정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정돈이 실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리. 여러분들 정리가 어떤 겁니까? 뭐 물건을 가지런히 갖다 잘 구분해 놓으면 이게 정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리는 그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만 취하는 것, 이것이 정리입니다. 정리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필요 없는 건 버리고 필요한 것만 취하는 것이 이것이 정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돈. 정돈이라는 뜻은 뭐냐? 정돈은 아까 정리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빼어났던 그 물건들을 어느 장소에든지 갖다 놔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을 하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차를 붙여두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작업을 하실 때 선임자와 후임자 둘이 작업을 나갑니다. 작업을 하는 중에 하다 보니까 부품이 하나 모자랍니다. 그러면 선임자가 후임자한테 야, 너 창고에 가서 그거 하나 가져와. 그리고 창고를 보냈는데 창고에 간 후임자가 그 물건을 가져오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나중에 뭐라 전화해서 선배님 그거 여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배가 뭐라 하냐? 야! 그거 뭐 저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있잖아. 선배는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후배는 몰라요, 그걸. 그게 왜 그러냐? 표차를 붙여놓으라 이거죠, 표차. 표차를 붙여놓으면 누구라도 가서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표차를 붙여놔야 되고 그 다음에
꺼내기 쉽게 보관해야 됩니다. 어느 장소에 보관하시든 꺼내기 쉽게 보관을 해야지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 없는 건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리 단계에서 했죠. 필요 없는 건 버려야 그랬죠. 그 다음에 저장품 목록도 만들어야 되지만 목록을 만들고 거기에 표시를 해둔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청소입니다. 청소는 그냥 쓸고 닦고 조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빗자루 가지고 걸레질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청소가 아닙니다. 청소는 뭐냐 그러면 물론 쓸고 닦고 조이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십시오. 처음 구입했을 당시 상태를 유지할 때 할 만큼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청소입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라 그 기기를 쓸고 닦고 조여가지고 처음 구입했던 당시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 청소하는 요령은 뭐냐 그러면 눈에 띄기 쉽게 하라 이거죠. 금방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청소할 때는 열이 나지 않나 또는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나 이런 것까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나사가 풀린 곳은 있지 않는가 이런 것까지 확인하는 것이 청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청결입니다. 청결이라는 건 뭐냐? 유리창 잘 닦는 게 청결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정리, 정돈, 청소 있었죠? 그 정리, 정돈, 청소한 것들이 그 상태가 그냥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정리, 정돈, 청소를 한 상태가 쭉 이어지게 가는 단계가 바로 청결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는 이 청결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먼지나 쓰레기 같은 육안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치우고 그 다음에 그 작업에 필요한 있죠. 부품이나 또는 공구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쭉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감독하고 시키지 않아도 내 스스로 알아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요 청결입니다. 청결.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생활화입니다. 생활화 아까 말씀드렸죠. 정리, 정돈, 청소, 청결까지 했던 그 일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학창시절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잡아서 대청소하려고 날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그 상태가 쭉 유지되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로 생활하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양치하다 이를 닦은 후에 칫솔 꼭 씻죠. 물에다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렇게 예를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활의 핵심은 뭐냐? 강압,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반복적으로 행동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쭉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5단계입니다.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 이 5단계 정리정돈 단계는 이거에 대한 이 생활화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안전하고 위험이 없어져야 되겠죠.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이 다 없어져야 되겠죠. 안전하고 그 다음에 직장 확보 효율이 높은 즉 생산성이나 자본회전율 이런 직장 품질 확보가 높은 단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바로 이 정리정돈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린 정리정돈 생활화인데요. 먼저 말씀드린 게 정리정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리정돈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6개의 효과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리정돈의 실시 단계로 5단계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 이렇게 5단계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정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사업장도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일단 깨끗하면 여러분들 근로 의욕도 높아지고 기분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수적으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도 향상되고 품질도 좋아지고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정리정돈은 우리가 언제라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월 안전보건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